예, 오늘 수업이라는 게 오늘 수업이 이겁니다. 전통 오로 기술과 선진어업 기술.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이걸 또 어떻게 가공을 하고 또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기도 한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교양 수업이니까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림, 옛날 그림, 사진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아마 이 책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세종실록 시리즈라는 책입니다. 실록은 들어봤겠죠, 많이. 조선왕조실록. 실록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은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리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지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랑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랑 좀 유사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리지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모든 내용이 번역이 돼 있고 또한 그 원본까지 확인합니다. 이거 제가 아무거나 볼게요. 유명한 인구 누구 할까요? 그냥 세종 해봅시다. 세종에 딱 들어가면 이제 년, 월, 일 나와요. 아무 날짜 찍을게요. 이게 찍으면 이렇게 한 번역본 또 원문도 나와요.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쪽에 이제 목판 인쇄물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종실록에 들어가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리지가 있어요. 여기 지리지에 보면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명이 다 나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면 무슨 전라도 한번 가볼까요? 전라도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남원 들어가 볼게요. 남원 밑에 있는 이렇게 작은 동네 이름이 나와요. 뭐 곡성 들어가 볼까요? 곡성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여우, 가주, 감, 배, 모가 뭐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은어가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한 600년 전에 전라도 곡성에서는 은어라는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딴 것도 더 볼게요. 제일 유명한 제주도 가봅시다. 제주도에 보면 제주목, 오늘날 한 제주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시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이한 물품 보면 여기도 물고기가 있죠. 전복, 임복, 태포, 조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전복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임포 같은 경우는 전복을 이제 길게 늘려서 말린 거예요. 태포나 조포 이런 것도 전복을 가공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수산물 중에 하나가 전복이에요. 그리고 뭐 오징어는 다 알죠. 옥두어, 곰포인데 옥두어 저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수산물 전공하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옥두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곰포는 굉장히 질이 좋은 다시마 종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0년 전에 제주도에는 물고기가 이런 게 잡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길이지 보면 북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함경도죠. 함길도가 오늘날 함경도입니다. 보면 암변, 여기는 아마 지금 함경도에서 가장 큰 암흥
함흥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봐도 쭉 보면 나와요. 바로 여기가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이 기록된 겁니다. 보면 송어, 고등어 다 알고 있죠? 연어, 석화, 굴, 바다조개, 전복이 그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잡혔다는 거겠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우리나라 다양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수산물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정보, 이게 어느 지역에서 잡히든지 언제 잡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먹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지역에서 잡히는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지리지 같은 책에 보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리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아마 따로 별도로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대표적인 지리지였던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우리나라 각 특산물, 특히 수산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좀 우리나라 김득신이라는 사람의 천렵도에 담긴 그림입니다. 뭔가 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장면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물고기가 있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무슨 약간 절구 같은데 뭘 찍고 있는 거죠. 뭐 마늘이나 고추 뭐 이런 거 찍고 있겠죠. 뭐 술 먹는 사람은 있고,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냇가에서 이제 노는 장면, 고기를 안주로 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게 천렵도라고 하는데, 이 김득신의 천렵도라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있어요. 윤기라는 사람이 천렵, 쉽게 말하면 물고기 잡는 장면을 보고 느낀 자기 느낌을 시로 본 거였어요. 이제 윤기라는 사람의 천렵도입니다. 이게 왜 천렵인가 하면, 이 엽자는 수렵 있죠. 사냥할 땐 엽자예요. 천은 물고기, 천은 냇가,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에서 하는 사냥을 천렵이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물고기 잡는 걸, 특히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를 천렵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또 계속 이게 우리나라 물고기 잡는 장면이에요. 이게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물고기 잡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중앙에 보면 배 세 척이 보이고, 배 위에는 항아리겠죠. 뭐 항아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잡은 물고기를 담는 통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무로 이렇게 벽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사람 2명이 물고기를 담는 장면입니다. 이게 김홍도가 그린 물고기 잡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 조상들의 전통적인 물고기 잡는 방식,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어량 또는 어전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전이라는 표현 훨씬 많이 씁니다. 어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조상들의 물고기 잡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았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방법을 안 쓰느냐? 요즘에도 쓰고 비슷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남해안에서 멸치 잡는 방법이에요. 죽방염, 죽방멸치라고도 하죠. 멸치 중에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이제 멸치기도 한데, 이 죽방염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었던 어전이랑 유사한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건물 3개가 있죠. 물건 3개가 있죠. 이게 이제 방염, 죽방염이에요. 위에서 보는 장면인데, 딱 봐도 물고기 어떻게 잡는지 느낌이 오죠. 이제 물고기를 모아서 이 원 안에 모이면 여기에 그물을 치던가, 요즘에는 그물을 친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바구니나 이런 데서 물고기를 담아서 잡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어전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주로 평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는데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은 주로 양반들이죠. 근데 양반들은 물고기 잡이를 별로 하질 않으니까 그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지 않아요. 뭐 시 같은 게 남겨져 있는데 이 뭐 융기의 시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한 200년 전부터 이렇게 풍속화 그리는 김홍도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림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바로 여기 철렵도, 여기 김득신의 철렵도에서 보다시피 바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뭐 부패할 일이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물죠.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한테 옮겨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옮기려면 물고기를 가공할 수밖에 없어요. 가공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말리는 거죠. 건조. 뭐 오징어를 말려서 곤오징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어를 말린다든가 뭐 명태를 말린다든가 이렇게 말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말리는 경우는 좀 맛이 원래 물기를 담고 있는 수산물과는 맛이 좀 바뀌는 경우죠. 물론 그 별미일 수도 있지만 물고기의 맛이 바뀌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장 물고기를 원상태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얼리는 거예요. 냉동하는 방법. 근데 냉동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죠. 냉동 기술이 들어온 것은 20세기예요. 한 100년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집에 냉동실, 냉장고가 설치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일부의 경우만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0년 전, 훨씬 이전에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때는 물고기를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다시피 왼쪽에 나와있던 곳에서 물고기를 얼음을 보관합니다. 바로 석빙고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창원에 있는 석빙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대구 인근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그 외면인데 여기에서 얼음을 보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겨울에 채취했던 얼음을 여기에 보관했다가 한여름에 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얼음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게 보면 지금 경북 안동시 한 450년 전에 계암일록이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지금 번역도 됐어요. 번역도 됐는데 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북 안동에서 살던 이제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얼음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여기 그 내용인데 1607년 윤 6월 18일 한여름에 남겼던 기록이에요. 일기 내용인데 노비 중에 하나가 얼음을 그냥 빼앗아서 먹었어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얼음 빼앗아 먹는다고 얼음 그냥 뺏어서 먹는다고 해서 싸움까지는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있는 얼음이 뭐 귀한 건 아니잖아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50년 전에는 얼음을 빼앗아서 먹었다고 그냥 막 집어 먹었다고 해서 패싸움이 났어요. 패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수령이 직접 잡아서 처벌까지 해요. 보면은 매 21대를 마셨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얼음 한 조각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곤장을 21대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날과 달리 한 옛날에는 얼음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그 귀한 물건임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한 5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재밌는 영상이니까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네, 영상 봤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얼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채취하는 게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지금 안동에서 재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장빙제라고 해요. 얼음을 채취해서 보관한 걸 장빙제, 뭐 하나의 제사처럼, 뭐 행사처럼 이렇게 했는데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한겨울에 얇은 옷 입고 이렇게 찬 물에서 이제 이렇게 얼음을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얼음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을 가장 재밌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차태현이랑 오주호가 나오는 영화인데 한 5년 전쯤 나온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영화 처음에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서울, 배경은 서울이었는데 서울에서 한강에서 얼음이 오니까 얼음을 채취하는 채취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또 한겨울에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관리한테 막 항의를 하니까 관리가 막 백성을 막 폭행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얼음 채취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장빙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장빙, 얼음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죠. 왜? 얼음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 치료에도 필요하고
한여름에 더위도 쫓아야 되고 음식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얼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얼음 자체를 채취하고 보관을 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물고기를 이제 보관하는, 가공하는 방법 재료로서 사용했다는 거죠. 볼까요? 이게 지금 하나 더 봅시다. 물고기를 가공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염장이에요. 이제 염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흔한 물건인데 예전까지만 해도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국가에서 전매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국가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염철제라고 그래가지고 소금과 철은 국가에서 전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에서 그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한 돈이 됐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삼 있죠. 인삼, 담배는 우리나라 민간에서 마음대로 판매를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수입 담배 들어오고 각종 인삼 관련 회사가 생겼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 인삼 공사에서 인삼을 제조했어요. 제조 판매를 전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금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전매하지 않았는데 이건 좀 전통적으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보면 아시다시피 천일염이죠. 여기 이게 좀 신안에서 촬영된 장면인데 바닷물을 화면 전환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잘 다시 보여요? 네. 천일염 장면 보이나요? 네. 보여요? 이거 혹시 화면 공유 안 하면 이게 좀 화면 공유가 제가 할 때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만약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면 이거 채팅하지 말고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채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끊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 화면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지금 천일염 장면인데 이 천일염은 물을 가둬서 바닷물을 가둬서 이제 햇빛에 날려버리면 그 쌓여있던 모래를 모래가 아니죠. 소금을 이제 채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일염인데 서해나 남해에서 주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동해나 서해는 가능한데 간척지가 없는 동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염조지인이에요. 소금을 만드는 사람. 근데 보니까 가마솥이 있고 땔감에서 불을 피우고 있어요. 이 소금 가마니를 염분이라고 해요. 소금 염자, 가마 분자, 염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닷물을 담아서 땔감으로 불을 피워서 물기는 날려보내고 여기 이제 가마솥에 있는 소금만 채취하는 거야. 이게 동해안에서 많이 쓰는 소금 제조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염분 같은 경우는 지형, 지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간척지 같이 좀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이거는 그냥 바닷가에다가 손만 하나 걸어두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냥 뗄나무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돼. 왜? 소금 판매가 남는 이익이 컸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은 뭐 각종 지리지나 이런 데 보면 이 염분의 개수까지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동해에는 소금 가마 염분이 몇 개 있다. 뭐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볼까요? 제가 하나 더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봤어야 되는데
어디 있나? 여기 지금 이거 지도 보이죠? 지도 보면 이게 지금 예안현 지도예요. 한문으로 보면 예안현 적혀 있는데 오늘날의 안동입니다. 안동 지도예요. 여기다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지도가 조선시대 지도니까 한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이제 파란 건 딱 보면 느낌이 오죠. 파란 건 강이고 뭐 집도 있고 빨간색은 주로 이제 이동 경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어전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장소.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김홍도의 물고기 잡이에 나왔던 어전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보면 비암 있죠. 한글로 바꿨는데 여기에 있는 파란색 웅덩이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어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도 어전이에요. 또한 여 바위에 여기 있는 요것도 어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물고기를 잡는 안동에서 유명한 물고기 잡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옛날 지도에 이런 어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한테 물고기 잡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예안현 지도인데 그 서울대 규장각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거 지도 다 볼 수 있어요. 대동여 지도나 이런 지도 다 볼 수 있고 또 한글로도 검색이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건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지도 한번 보고 싶으면 규장각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지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무리인 거죠. 물고기를 잡았으면 가공도 했어요. 그럼 판매가 되려면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시장이 있었어요. 뭐 시전이라고 하는데 유기전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지금 종강역 인근 종로 3가에 보면 큰 시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물고기를 담당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어물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물고기 유통을 전담합니다. 대신 국가에서 필요한 물고기를 세금처럼 내기도 했고요. 근데 어물전이라는데 그건 서울의 얘기고 지방, 예를 들어서 뭐 전주, 뭐 강주, 뭐 대구 이런 데는 물고기를 유통했던 사람들이 장소가 5일장. 예. 지금은 5일장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만 해도 5일장이 많았거든요. 그 5일장에서 물고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을 봐서 물고기를 사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5일장 있으면 그 5일장에서 물고기를 이제 유통했던 대표적인 집단들이 바로 보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부상이 이제 왜 보부상이냐면 등짐을 진다고 해서 보부상이에요. 보면 지게에다가 뭘 들었잖아요. 이게 건호형이 그린 보부상 그림인데 물고기를 이렇게 등에 지어서 진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보부상이 지방에서 물고기 유통함에 있어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을 유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서울 사람, 뭐 지방 사람들, 특히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 먹기 불가능했을 거예요. 물고기, 이 보부상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바로 안동 간고등어예요. 여기 안동 사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동은 고등어가 생산이 안 돼요. 내륙 지역이잖아요. 근데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해요. 왜 유명한가 하면 안동에서는 동해에서 잡혔던 고등어와 또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소금이 보부상을 통해서 이제 산을 넘어서 안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에 뭐 물고기나 소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동 물론 염장을 해서 가지고 오겠죠. 염장을 가지고 와서 간동 지역에 판매를 한 거예요. 또는 물고기를 염장을 한 걸 가지고 오고 낙동강을 통해서 운반이 되어 왔던 소금을 가미해서 다시 간고등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물고기와 관련된 음식이 간고등어라며 간고등어는 우리나라 소금의 역사와 보부상의 역사가 합쳐진 산물이라는 거죠. 오늘 수업은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걸 이렇게 마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처음부터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거예요. 옛날 분들이 물고기에 관한 각종 정보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물고기에 대한 관심,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언제 생산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산물,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록물이 바로 이 책인 거죠.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50분 딱 맞췄네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종료하고 혹시